(4월) 한 달 동안 전남의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주로 전남권 의대 신설과 22대 총선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전남 동부권에 감염병 진단검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남의 1인당 교통량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남의 열악한 교통 기반과 그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권 의대 공모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동부와 서부권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자칫 발언권이 약해질 거란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LG 헬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4월 한 달간 주요 포털 사이트에 거론된 전남의 키워드를 분석해봤습니다. 22대 총선을 비롯해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축제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4월을 뜨겁게 달군 주요 키워드입니다. 가장 큰 관심사로 총선이 꼽혔습니다. 연관 키워드로는 정치와 공천, 경선, 당선이 눈에 띕니다. 지난 4월 10일 치러졌던 22대 총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쏟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10개 선거구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 전남. 전체 투표율 69%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투표 열기를 보였습니다. 당선인들은 전남 지역 현안 해결에 합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남 완도진도 박지원 당선인은 정보위나 법사위를, 목포 김원희 당선인은 산자위 또는 국토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부권에서는 순천 광양곡성 구례갑 김문수 당선인이 교육이나 보건위를, 고흥보성 장흥 강진 문금주 당선인이 국토위 배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는 의대가 떠올랐습니다. 전남권 의대 신설이 통합의대에서 공모를 통한 단일의대 신설로 변경되면서 높은 관심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관 키워드로는 국립, 대학, 신설, 유치 등이 함께 언급됐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2026년 신설을 목표로 정원 200명 규모의 의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공모 절차를 거쳐 대학 한 곳을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를 중심으로 전남 동서부권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남도 공모 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대는 공모에 응하겠다고 선언한 반면 순천대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절차라며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공모가 최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전남권 의대 신설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주요 키워드로는 축제가 꼽혔습니다. 벚꽃과 관광, 개최, 특산물 등이 함께 떠올랐는데 따뜻한 날씨가 연일 지속되면서 지역 곳곳에서 펼쳐진 봄축제에 대한 소식이 비중 있게 다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지난 4월 1일 다시 문을 열고 상충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우주인이 국가정원에 착륙한 모습을 형상화한 스페이스 브릿지와 허브가 구축되는 등 핵심 콘텐츠가 보강되면서 재개장 3주 만에 누적 관광객 60만 명을 넘겼습니다. 4월 중순 개막한 고흥 드론쇼에는 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 화려한 공연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공모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공모 방식에 의지하지 않고 대학을 선택할 대안이 없다며 공모 방식을 통해 정부의 특정 대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과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감안하면 공모 방식에 의해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며 공모하지 않고 바로 정부의 특정 대학을 추천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모에 반대하는 이병훈 순천대학교 총장과 노관규 순천시장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경청하겠다며 필요하면 또 대화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증원과 관련해
조선대학교는 25명 증원을, 전남대학교는 의대 정원 자율 감축 규모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대는 최근 대학본부와 협의를 거쳐 2024년도보다 25명이 늘어난 110명을 모집하기로 결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반면 국립대인 전남대는 당초 125명에서 75명을 늘릴 수 있게 됐지만 의대 정원 자율 감축 규모를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내부 논의를 거쳐 5월 중순까지 의대 정원 규모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지난 코로나19 당시 전남 동북권에는 감염병 진단 검사센터가 없어 신속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동북권에도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전남도가 동북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고흥 등 인구 75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남 동북권. 인구 밀집도는 크지만 진단검사 인프라가 없어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전남도는 동북권 감염병 확산 차단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동북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2021년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2년 첫 삽을 뜬 센터. 사업비 112억 원이 투입됐고 감염병 진단검사실과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등이 갖춰져 지상 3층, 연면적 2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준공됐습니다. 엠폭스, 메르스와 같은 해외 유입 감염병 및 1급에서 4급을 아우르는 법정 감염병 확인 검사,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와 에이즈, 잠복결핵 등 각종 감염병 병원체 감시, 조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동북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는 질병관리청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승인이 완료되면 법정 감염병뿐만 아니라 고위험 병원체를 포함한 신종 감염병까지 포괄하는 감염병 진단검사기관으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서부권에 있는 전남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권역별 발생 감염병을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도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데 감염병 진단검사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2020년도 당시에 동북권에는 진단검사센터가 없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것을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단축을 해서 골든타임 내에 가장 신속하게 이렇게 진단검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것이 정말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잘된 일이다 생각합니다. 75만 전남 동북권 지역민들의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차단하는 업무를 맡게 된 전남 동북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전남 방역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의 1인당 교통량이 전국에서는 최하위, 교통수단은 승용차 분담률이 매우 높아 교통기반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연구원이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남의 통행량은 하루 303만 4,923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4위를 기록했고 1인당 통행량은 하루 1.6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16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남도민이 다른 시도로 이동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한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76%로 가장 많았고 버스 17.8%, 고속철도는 2.9%를 기록했습니다. 분담률은 승용차의 경우 장성군이 94%, 버스는 고흥군이 75%, 고속철도는 여수시 13%, 해운은 신안군이 25%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통행량은 목포가 가장 많았고 나주, 장성, 화순, 순천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덴마크 해상풍력발전단지 시찰 등 유럽 순방 일정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4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덴마크 해상풍력 관련 기업인 베스타스와 머스크가 목포신항에 터빈 공장을 짓기로 한 투자 협약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전남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해상풍력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산학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독일 베를린 방문 과정에서는 유럽 관광 설명회를 통해 전남의 세계 관광 문화대전과 특색 있는 먹거리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전남교육청과 LG헬로비전, LG전자가 글로컬 미래교실 구축과 운영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새 기관은 30일 여수교육지원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5월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인 글로컬 미래교실 모델 개발과 확산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박람회 기간 교사와 학생이 온오프라인에서 세계 시민과 지역 연계 등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글로컬 미래교실에서 인공지능 기반 학습 분석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 글로컬 미래교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날 100여 명의 교사, 또 1000여 명의 학생들이 현장에 참여해서 이렇게 교실을 보여주게 될 텐데요. 또 이건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중계가 되기 때문에 LG전자, LG헬로비전과 협업이 이루어져서 이걸 반드시 성공시켜서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인 교실의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오늘 협약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전남의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평균보다 0.5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전남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개별주택 36만여 곳이 해당되고 최고가는 여수 소호동의 24억 원짜리 단독주택, 최저가는 70만 원짜리 진도군 조도면 주택입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한평 1.44%, 고흥 1.14%, 화순 0.85% 순으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목포시가 2024년도 1월 기준 68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확정하고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산정한 목포시의 개별 공시지가 확정 대상은 모두 68,361필지로 부동산 가격 공시 알림이나 목포시 공식 누리집 또는 민원 봉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목포시 민원 봉사실이나 팩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가 2024 정부 합동평가에서 종합 3위를 달성해 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목포시는 이번 평가에서 정량지표 68개 가운데 65개에 대한 목표를 달성했고 정성평가 18개 지표 가운데 17개는 우수 사례로 선정돼 각각 정성평가 1위와 정량평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 육성과 복지 증진, 문화 접근성 확대 정책, 비만 예방관리 사업 우수 사례 등 7개 지표는 행정안전부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오는 7월부터 고등학교 지원 사무를 교육지원청에 이관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지역 교육력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일반 계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시지역 고교 감사 등을 시작으로 인사 업무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전남교육청은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입니다. 영암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5개년 종합계획을 완성하고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이 심의를 거쳐 확정한 영암 아이 종합계획은 군민이 낳으면 영암이 키운다는 표어와 함께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육아 환경 조성, 교육, 경력 단절 여성 지원 등 모두 7개 분야에 걸쳐 49개 사업이 담겨 있습니다.
영암군은 앞으로 2,924억 원을 들여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